네, 이번 시간은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보통 한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법률행위 파트의 총정리예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를 정리해야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법률행위 계약을 총정리하는 것이 되죠. 근데 이제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요건데 이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이 뭐 교과서에 막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잠깐 한 번만 보고 가자고요. 무효는 어쨌거나 처음부터 바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효야. 근데 취소는 그게 일단 유효지만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를 소급이라고 한다. 처음부터를 소급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근데 취소는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죠.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으로 무효는 시간이 경과하여도 효력은 변하지 않는다. 그냥 무효는 무효야 이 말이에요. 근데 취소는 제척기간이 있어서 이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 있는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제거 배척돼 버려. 이런 걸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을 소멸하고 유효로 확정돼 버린다. 이것도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취소권이 있어도 일단 유효해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취소할 수 없으니까 무효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효로 확정돼 버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무효예요. 무효를 외울 필요는 없어. 공부하시면서 이제 이건 무효야. 막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모아서 한번 보면 돼요. 근데 취소를 좀 공부해 두시면 이게 재착사강,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요게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재착사강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 또 착오로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 사기강박으로 계약을 맺었어.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번 봐볼 건데 우리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보자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한 건데 이게 효력이 생기려면 먼저 성립해야 돼. 그리고 효력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봐야 된다. 효력이 생길지를 봐야 된다. 이걸 조금 더 부연해서 보자면 성립 요건으로서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당목이가 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당사자 그러면 매매 계약에서는 갑을 이렇게 있는 거죠. 갑을. 그 다음에 목적 그러면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X를 목적으로. 뭐 대금 10억을 목적으로 X 10억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그러면 청약과 승낙 요게 있어야 돼. 이게 일반적 승리 요건. 성립해야 그 뒤에 효력을 따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효력을 따질 건데 이제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 그러면 거기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여기 있는데 그게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이 하면 무효. 또 제한 능력자가 하면 취소할 수 있게 되죠. 그다음에 목적이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여기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인문 강의를 들으시면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시험 공부는 마라톤이거든요. 그래서 인문 강의를 들으시면서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면 너무 지쳐서 나중에 공부가 안 된다니까요.
이런 거 책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필요도 없어요. 인문 강의는 그냥 제가 동그라미 해드린 것만 보시면 된다니까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고요. 아니 선생님 열심히 하지 말자고 그게 아니고 공부는 하는데 그냥 처음에는 법률 용어랑 친해지는 시간이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는 거라니까요. 기본서 때 조금 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수험 대책 32회 시험 본 것에 대해서 이게 수험 대책 요거를 제가 이제 찍어서 지금 오늘 찍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건데 처음이 중요하고 사실 처음에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또 중요해요. 마지막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처음에 볼 때는 가볍게 그리고 마지막에 더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겠다. 그냥 근데 몰라도 지금은 그냥 쭉 넘기면서 보셔야 돼요. 요거를 막 이게 뭘까 막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면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청약과 승낙 이게 의사 표시인데 얘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 그리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었어야 돼. 근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비통착,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기강박이 있죠. 그런 게 아니어야 되지. 그다음에 이제 특별 성립 요건, 특별 효력 요건이 있는데 특별로서 우리가 이제 좀 보실 것이 이건 뭐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대리를 공부했죠. 근데 그 대리행위가 효력이 생기려면 그 사람한테 대리권이 있어야 돼. 대리권 존재.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입문 단계에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대리인이 남을 대리해서 계약을 맺었어. 남을 대리해서 계약을 맺는 걸 대리행위라고 한다. 대리행위를 했어. 그러려면 대리인한테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 돼. 네, 이렇게 말한다. 근데 그런 게 있어야지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 무효 또는 취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무효 또는 취소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요건이 다 갖춰졌어요. 그러면 유효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무효, 어떤 경우는 취소. 제 착사 강의일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취소를 하게 되면 얘는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 무효가 된 점에서는 같으니까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죠. 무효인데 달라 그래. 강행법규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예요. 근데 달라 그래. 무효인데 뭘 달라 그래.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지. 근데 이행한 후에는 그걸 갖고 있는 게 정당하지 않잖아요. 정당하지 않으니까 그걸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게 인정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넘겨줬어도 일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이 매매 계약도 유효, 등기도 유효여야 의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무효인데 등기만 가지고 의 소유권을 갖고 있을 수가 없죠. 등기도 무효가 돼버려. 그래서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도 법적으로 소유권은 가백에 있다라고 한다. 소유권이 복귀해버렸어.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물권에 기해서 돌려줘, 등기말 쓰고 돌려줘 하는 청구권이 생겨. 그런 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냥 용어예요. 그냥 나중엔 너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니까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줄여서 물청. 요게 가능한 거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이제 한 가지 있었죠. 첩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어. 첩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어. 근데 요거는 첩한테 준 건 반사회질생이죠. 불법한 원인으로 아파트 증여 급여를 했네. 그러면 불법원 이급여가 돼서 이걸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다 그랬었죠.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게 안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을이 첩이에요. 첩이라면 그냥 첩 소유가 돼버리는 거죠. 무효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다. 됐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됐어. 갖고 있는 게 정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부당이득으로 준 사람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겠죠. 그다음에 등기가 넘어가 있어도 법적으로 소유권은 갑한테 있으니까 그 소유권이란 물권에 의해서 돌려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효의 종류 들어가실 건데 그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재 123페이지에 보시면 123페이지 보시면 그거 하나 보고 갈게요. 제1절 총설에서 1번, 2번이 있는데 2번 옆에 보시면 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성립한 이후에 무효 취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립이 안 됐어. 그러면 무효 취소 문제가 안 생긴다. 이렇게 된다. 네, 무효 취소 문제가 안 생겨. 그 다음에 이제 무효 가시면 페이지를 넘어가시는데 124페이지로 갑니다. 여기에 무효에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총정리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봐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고 이렇게 등기를 넘겨줬어. 그리고 이제 을이 병하고 또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넘겨줬다. 이런 경우를 봐보자고요. 그러면 근데 이게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그 무효를 갑이 을한테 주장해서 내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앞서서 우리 보신 것처럼 이 매매 계약이 무효면 등기도 무효가 돼버리니까 여기서 을이 소유자가 아닌 거죠. 소유자가 아니야. 소유자가 아닌 사람한테서 소유권이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병은 보호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어떤 경우는 선의 제3자로 보호해 주는 경우가 있대. 네, 봐보세요. 이때 여기서 이 무효를 을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 그런데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요게 절대적 무효인 거죠. 근데 상대적 무효가 있었어. 그 무효는 뭐냐 그러면 갑이 을한테는 그 상대방이 을이죠. 을한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선의 제3자 병한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 대항하지 못하는 거. 대항을 주장으로 바꿔서 읽습니다. 요거를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병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선의 제3자 병한테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 요거를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그게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와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 그랬었죠.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어쨌든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근데 원칙이 뭔지를 꼭 아셔야 된다. 원칙은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야. 상대적 무효가 예외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따로 말이 없으면 그냥 어쨌거나 원래 그렇다니. 을이 소유자가 아니면 병도 소유자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도 주장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병한테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와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선의 제3자를 보호해주지 못한 선의 제3자를 보호해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까지 보실 건데 우리 이제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확정적 무효야. 절대적 무효야. 확정적 무효는 뭐냐 그러면 무효로 확정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유효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동적 무효가 있다. 그 유동적 무효가 뭐냐 그러면 우리 이제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무권 대리 행위가 있었죠. 대리권 없이 계약을 맺었어. 대리권 없이 무권 대리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무효가 된다. 근데 이 무권 대리 행위수 무효인데 그거를 본인이 추이를 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효가 돼버려. 또 추인 거절을 하면
그게 무효로 확정돼 버려. 확정적 무효로 바뀌어. 이런 것이 무효가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유동적 무효라고 이렇게 한다. 유동적 무효는 추인에 의해서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로 된다. 그런 것을 무효가 유동적이네.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유동적 무효죠. 네, 나중에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어. 그럼 무효로 확정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거는 뭐 아직 몰라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라고요. 강행먹기 위반, 반사회 질서행위 이런 것들이 무효로 확정돼 있어. 추인한다고 유효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취지인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전부 무효, 일부 무효 문제가 있는데 전부 무효, 일부 무효는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법률행위가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다 무효면 전부 무효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뭐냐? 요게 일부는 유효고 일부는 무효인 거야. 요게 일부 무효다. 근데 요런 건 요런 거예요. 아니 무효는 안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나머지 유효인 것을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게 일부 무효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사과를 아주 비싸고 맛있는 사과를 하나 샀는데 좀 썩었어. 어떤 부분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썩은 부분은 못 먹죠. 먹으면 큰일 나니까 버려. 요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나머지 안 썩은 부분은 내가 혹시 값을 좀 깎아주면 그냥 먹을 건가? 아니면 다 버릴 건가? 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야. 어차피 내가 귀한데 다 버려야지. 전부 무효.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일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일부 무효가 언제 그러냐? 1분가일 때 그렇다. 1분가 이렇게 하는데 1분가가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법률행위가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졌죠. 법률행위 일체성. 그리고 분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나눠져. 분할 가능성. 그리고 가정적 의사로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효인 줄 알았더라면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유효한 법률행위 했을 것이다라는 의혹. 요게 있으면.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의사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가정적으로 판단해 본 거야. 야, 이게 무효인 줄 알았으면 이거라도 했을까?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가정적 의사가 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이걸 1분가라고 한다. 1분가는 11번가 연상하면 되죠. 11번가 말고 여기는 1분가야. 1분가. 네, 1분가. 네, 이렇게 되죠. 요거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124페이지 보시면 무효의 종류에서 1번의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나와 있는데 1번 절대적 무효 옆에다가 원칙 요걸 하나 써놓겠습니다. 원칙. 절대적 무효 옆에다가 원칙 이렇게 하나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나와 있어요. 1번의 확정적 무효에서 마지막에 보면 두 번째 줄, 1번의 두 번째 줄,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다 해놨죠. 원칙에다 또 동그라미 칩니다. 이것들이 예외적인 거죠. 근데 유동적 무효는 뭐냐? 1번 유동적 무효는 첫 번째 줄, 허가 동그라미, 추인 동그라미, 무권 대리행위에서 추인을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 동그라미. 그래서 허가 동그라미, 추인 동그라미, 허가나 추인을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로 되는 거. 이런 것을 특히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무효가 유효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무효가 유동적인 거지.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일부 무효의 법리가 나와 있는데 일부 무효의 법리는 137조 조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7조 조문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문 읽으실 때 혼자서 읽으실 때는 그냥 소리 내서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냥 눈으로 읽어보시고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전부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이게 가정적 의사죠. 나머지 세모, 무효 세모. 나머지는 무효가 아니야. 무효 세모 밑에다가 유효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다가 일부 무효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이걸 써놓겠습니다. 일부 무효.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일부 무효는 예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전환 추이는 좀 두고요. 12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법률행위 취소. 126페이지 법률행위 취소로 가겠습니다. 법률행위 취소는 이런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갑이 제한 능력, 미성년자로서 아니면 착오로서 사기 강박을 당해서 재착사강인 거예요.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계약은 일단 유효죠. 그 계약은 일단 유효지만 이 일단 유효를 유동적 유효다. 유효가 유동적인 거예요. 근데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어버려.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로 바뀐다. 그런데 추인을 하면 유효로 확정돼 버려.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 요거를 유동적 유효라고 한다.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무권 대리 행위는 무효예요. 그런데 나중에 추인을 했어. 그러면 이 행위 당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돼.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라고 한다. 근데 추인 거절해버렸어. 그러면 이때 무효로 확정되죠. 확정적 무효로 바뀌어. 이런 무효를 뭐라고 하느냐? 유동적 무효라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 재착사강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일단 유효예요. 그런데 나중에 취소를 했어.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어버려. 소급해서 무효로 바뀐다. 처음부터를 소급이라고 한다. 소급. 근데 추인을 했어. 그러면 유효로 확정되는 거야. 확정적 유효. 이렇게 된다는 거죠. 확정적 유효가 된다. 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효가 봐보세요. 무효로도 바뀌고 무효가 유효로 이렇게 바뀔 때 유동적 그랬죠. 유효가 무효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얘도 뭐라고 한다? 유효가 유동적이다. 그래서 유동적 유효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유효가 유효로 확정돼. 무효가 무효로 확정돼. 이때는 확정적이죠. 그때부터 확정되는 거야. 안 바뀌는 거죠, 이제. 바뀌지 않는 거. 여기도 유효로 확정돼 버리는 거야.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거나 두 갈래 길이 있네요. 유효가 됐다가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로,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로. 네, 이렇게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취소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보자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갑이 재착사강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취소권자죠. 지혜착사강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리인, 승계인, 뭐 이건 나중에 봅니다. 이 사람들도 취소할 수가 있어. 근데 취소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취소를 할 때 을이 갖고 있으면 을한테 취소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을이 병한테 이걸 이미 팔아 넘겼다 이렇게 보자고요. 또 매매로 팔았어. 한번 굴려서 넘기는 것을 전매라고 한다. 전매. 전자가 굴을 전자예요. 굴려서 넘기는 거야. 이랬을 때 갑이 취소를 을한테 할 것이냐 병한테 할 것이냐인데, 이때 갑이 취소를 을한테 한다는 것이다. 을한테. 이걸 그 상대방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사실 갑은 병을 몰라요. 그러니까 병한테 하면 안 되지. 을한테 해야지. 을한테. 네. 그래서 그 상대방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상대방. 네,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두시고요. 근데 취소를 할 때 꼭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이니까 이거 자주 훈련하셔야 돼요. 묵시적은 뭐냐면 침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뭐 어린애들도 알죠. 그 친구랑 나랑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전화를 못 받아도 전화 콜백이 빨리 오죠. 연락 금방 되고, 아이 나 못 봤어 안 봤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가 소원해지고 지금 말을 섞기가 싫어. 그러면 뭐 문자 못 봤다고 한다든지, 카톡 확인 못했다고 한다든지, 전화 확인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 싫으니까 빨리 확인하지 않고, 봤어도 이제 확인하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대답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침묵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달라고 하는데 이행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가 되는 것이다? 취소한 것이다. 어떤 행동 속에 그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을 포함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말한다. 어떤 뭐 그 용어를 알 필요는 없어요. 어떤 행동 속에 그 의사표시가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답 안 하는 것 속에서 야 이제 너랑 사귀기 싫어. 너랑 안 만날 거야. 이런 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묵시적으로. 꼭 명시적으로 야 너 나 싫어. 나 너 싫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도 그게 이미 그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인 것이다. 근데 의사표시는 꼭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꼭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충분히 행동으로 아니면 눈빛으로 다 사랑하고 있잖아요. 옛날 아빠들은 뭐 몸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했지 무슨 사랑한다 이런 말 안 했잖아요. 요즘 아빠들은 다 많이 말을 하지만, 근데 그런 게 묵시적으로 사랑을 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이득으로 또 물권적 증권 행사에서 보세요. 요게 등기가 넘어갔어도 취소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면 이 등기도 무효가 돼버린다니까요. 우리 소유자가 아니고 갑이 소유자가 돼버려. 갑이 을한테 야 돌려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병한테 넘어갔어. 병도 소유자가 될 수가 없죠. 야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다고. 이걸 우리 무효의 기준으로 보자면 절대적 무효, 이건 절대적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 제한 능력자, 만약에 갑이 미성년자로서 그랬어. 그럼 병한테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상대적 취소가 있을 수 있다. 상대적 취소는 착사강. 우리가 이제 비통 착사강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여기는 보면 다 손해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병이 그런 내용을 몰랐어. 손해 제3자가 되면
그 취소를 주장해서 병한테까지 돌려달라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 것이다. 됐죠? 네, 그게 되시고요. 요 내용을 여기까지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126페이지 보시면 의의에서 1번 취소란 일단 유효 동그라미. 일단 유효 첫 번째 줄. 그 일단 위에다가 유동적 이렇게 하나 써두겠습니다. 유효가 유동적이야. 취소를 하면 그 밑에 줄 소급하여 무효 동그라미.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대. 처음부터 무효가 된대. 요거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가시면 민법상 취소 사유 나와 있죠. 1, 2, 3번에서 제 착사강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제 착사강. 이렇게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취소권자 상대방 나와 있는데 취소권자와 상대방에서 법률의 취소권자 나와 있는데 140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0조 조문 시작.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 줄 제 착사강에 동그라미 치고요. 제 착사강 동그라미, 대리인 동그라미, 승계인 동그라미 이런 것들도 나중에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더 만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만. 그 사람들만 할 수 있어.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다. 이게 무효하고 달라. 그 밑에다가 이거 하나 써놓겠습니다. 무효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 근데 취소는 취소권자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두시고 2번에 취소의 상대방 하시면 142조 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142조 조문 시작.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여기서 그 상대방 여기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 상대방이 을이에요. 을한테 취소하는 것이다.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상대방. 그 다음에 오른쪽 3번 취소의 효과 141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 동그라미. 그 처음부터 위에다가 소급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처음부터를 소급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 그래서 밑에 2번에 가시면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받은 걸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나왔는데 부당이득 반환은 뭐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그 옆에다가 플러스해서 요걸 하나 써놓겠습니다. 제목에다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물권적 청구권. 취소를 하고서 부당이익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대.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추인 문제가 있다. 추인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잠깐 한번 보시면 이런 거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뭐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추인이 추후 인정 이런 뜻이에요. 추후 인정. 내가 취소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나 취소 안 할게 이런 뜻이에요. 취소 안 할게 이 말이 뭐냐? 취소권 포기죠. 나 취소 안 할게. 이게 취소권 포기야. 취소권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효로 확정돼 버리는 거.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고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됐죠? 요거를 받으시고요.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는 것이 있는데 앞에 잠깐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봅니다. 취소권은요.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3년 또 법률행위 하는 날부터 10년 이 기간 동안만
취소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제거 배척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돼.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무효로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효로 확정돼 버리는 거지. 이런 뜻이에요. 네, 이렇게 두시고 요걸 잠깐 보겠습니다. 127페이지. 4번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란 말인데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이것과 관련해서 1번에 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이것은 두 번째 줄 취소권자 동그라미 즉 보이시죠? 즉 취소권자 동그라미 취소권 포기 동그라미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확정적 유효가 되죠. 확정적 동그라미 유효 동그라미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강까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요거는 뭐 그냥 필기하시지 말라니까요. 필기하시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시라니까요. 소멸시효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멸시효는 예를 들면 친구한테 내가 돈을 뭐 100만 원 꿔준 게 있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버렸어. 그러면 그 채권이 소멸해 버린다는 거야.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소멸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시효. 소멸시효죠. 근데 제척기간은 이건 뭐냐 그러면 취소권이 있는데 취소권을 3년간 10년간 행사를 해야 되는데 3년간 10년간 지났는데도 행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럼 취소권이 제거 배척돼 버려. 소멸해 버려.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소멸시효는 이런 취지라고 해요. 소멸시효는 이게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친구한테 돈을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권리 위에 잠자면서 권리 행사를 안 해. 그러면 그 권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공부해 보니까 권리 위에 잠자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보호받지 못한다. 그게 그 원리라면 제척기간은 이게 취소권이 3년, 10년 동안만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서 법률 관계를 빨리 확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무효로 될 수도 있고 유효로 확정될 수도 있는데 이게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하면 안 되겠잖아요. 법률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제도가 제척기간이다. 근데 지금 요거 뭐 요 정도만 들어두고요.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면 여기는 제척기간이 되고 여기는 소멸시효기간이 되는구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공시세법 이런 데서도 다 나와요. 물론 뭐 다른 법에서도 뭐 중개사법 이런 데서도 그런 기간들이 나오죠. 여기서 그 기본 개념을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128페이지 가셔서 조건과 기한 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